정균승 교수. 최재형과 윤석열의 민낯.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을 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는 팬데믹이 몰고 온 국가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다. 동시에 코로나에 대처하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국민이 국가에게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한때는 미국을 우상처럼 받들고 닮아가려고 안달이 났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변태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연간 약 3천만 원 수준이며 이는 2017년 기준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 약 6,700만 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버니 샌더스는 약 8,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미국에는 현재 4천만 명의 빈곤층과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홈리스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최고 400만 원의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 치료 비용의 경우 하루 입원 비용만 450만 원이다. 이 가공할 만한 의료 비용이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도 살인적인 의료비가 무서워 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감염자들이 수두룩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기니 개수는 0.39로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두 번째로 높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역설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의 상징인 미국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국은 전 세계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최재형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자가 가당치 않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처럼 근본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 어디서 감히 날뛰고 자빠졌는가.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나섰다.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보수 커뮤니티나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무식하고 거만한 데다 포갑적이다. 뉴스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의 모습은 영 불편하고 숨이 콱콱 막힌다. 중국은 한국 교역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과 경제 교역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회복 불능의 재앙을 맞게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하의 망나니 같은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코로나는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지금 우리에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힘센 국가를 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렇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철학과 자질이 없으면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최재형과 윤석열은 매국노들이나 다름없다. 이런 자들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정균승 교수.